파인애플 하면 아주 달콤하면서도 시큼한 맛이 생각날 텐데요. 잘 익혀 먹으면 신맛이 없고 정말 달콤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 파인애플은 열대 과일 중에 바나나, 오렌지 다음으로 소비가 많은 과일입니다. 맛이 달지만 의외로 열량은 낮은데요. 100g당 열량이 25kcal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파인애플 주스와 통조림 역시도 열량이 그리 높지 않습니다. 단맛은 파인애플에 입이 달린 윗부분보다 아랫부분이 더 달콤한데요. 그래서 윗부분을 좀 더 달콤하게 먹기 위해서 보관을 할 때 거꾸로 세워놓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파인애플의 건강 효능들을 알아보고 영상 마지막에 당뇨병과 체중 감량을 위한 먹는 방법을 포함한 가장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 3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파인애플은 여름이 제철이었지만 요즘은 4월이 제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파인애플을 4월의 제철식품으로 선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수입을 하던 열대과일을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파인애플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하지만 선뜻 손이 가지 않습니다. 먹기 위해선 손이 많이 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손질된 파인애플을 장바구니에 넣곤 합니다. 파인애플의 건강 효능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브로멜라인인데요. 이 브로멜라인은 껍질과 파인애플 가운데에 있는 딱딱한 심지 부분에 가장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 브로멜라인은 염증을 줄이는 효능과 붓기, 관절염, 소화기 건강, 심혈관 건강에 좋은 역할을 합니다. 파인애플은 당뇨인들이 먹으면 좋지 않은 과일로 분류되고 있는데요. 혈당 지수도 높고 탄수화물 함량도 높아 자칫 많이 먹게 되면 혈당이 치솟게 됩니다. 파인애플이나 기타 과일은 먹고 싶은 만큼 양껏 먹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지만 적당히 먹는 것은 오히려 혈당을 많이 올리지 않으면서 당뇨 관리에 좋을 수 있습니다. 파인애플의 혈당 지수를 살펴보면 GI 60으로 중간 혈당 지수 식품이고 100g 약 파인애플 한두 조각을 먹었을 때의 혈당 부하 지수는 GL 6.5로 낮은 GL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혈당 수치에 비례해서 먹는 양을 조절한다면 혈당 관리에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먹을 때는 식사와 식사 사이에 간식으로 먹어도 좋지만 소화기 건강이 좋지 못한 분들이라면 식후 바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식후에 바로 먹기 위해서는 식단의 탄수화물을 계산해서 파인애플의 탄수화물 양만큼 줄이고 식사를 해야 합니다. 파인애플 100g에는 탄수화물이 약 11g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파인애플에는 섬유질도 풍부하고 비타민C도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어서 면역력 강화에 좋습니다. 그리고 당뇨병 건강에 좋은 영양소인 칼륨, 마그네슘, 엽산, 망간, 항산화제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만성질환과 당뇨병의 위험요인 중 하나인 염증을 줄이는 데 좋은데요. 파인애플의 풍부한 브로멜라인은 스테로이드가 들어있지 않은 항염증제만큼 효과가 좋아서 부작용 걱정 없이 몸 안의 염증을 제거하는 데 좋습니다. 브로멜라인은 염증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만성염증과 관련된 통증을 감소시키는 효능이 뛰어납니다. 실제로 임상 류마티스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브로멜라인 보충제를 섭취한 관절염 환자들의 통증이 현저히 개선되었습니다. 이러한 항염증 효능은 암을 예방하고 암세포를 사멸하는 데도 좋은데요. 최근 연구에서는 파인애플의 브로멜라인 성분이 항암 활성을 갖고 있어서 암세포 사멸을 촉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건강한 세포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도 암세포를 선택적으로 분해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혈중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는 효능도 뛰어난데요. 혈중 중성지방과 나쁜 LDL 콜레스테롤을 낮춰주어 심혈관 건강을 개선해줍니다. 특히 브로멜라인은 혈전을 분해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뼈 건강에도 좋은데요.
망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성장기 어린이나 골밀도가 약해지는 중장년층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두뇌 건강에도 좋고 기분을 상승시키는 데도 좋은 과일인데요. 파인애플에는 트립토판 함량이 꽤 높습니다. 이 트립토판은 기분을 상승시키는 중요한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을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이 세로토닌 수치가 낮으면 우울증이나 불안감과 같은 정신 건강에 장애가 발생합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트립토판이 풍부한 식품 섭취가 우울증 치료에도 도움이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파인애플을 가장 건강하게 먹는 방법 3가지를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는 육고기를 먹을 때 같이 먹거나 후식으로 먹으면 아주 좋습니다.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과가 뛰어나서 고기를 먹은 뒤 소화를 돕습니다. 한 실험이 있는데요. 고기를 부드럽게 하는 과일로 알려진 사과와 키위, 그리고 파인애플에 고기를 재워 놓은 결과 젓가락으로 들었을 때 사과는 형태를 유지했고 키위는 늘어짐이 보였으며 파인애플은 형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분해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파인애플은 고기를 연하게 해주는 연육작용이 아주 뛰어납니다. 두 번째는 견과류와 같이 먹으면 서로 영양소를 보완해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궁합식품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몬드와 같이 먹으면 아주 좋은데요. 산도가 높은 파인애플을 아몬드가 중화해줘 위산 역류 증상이나 위장 건강이 좋지 못한 분들에게 좋은 섭취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간식으로 식사와 식사 사이에 먹을 때는 산도를 중화시켜 줄 수 있는 아몬드와 같이 먹으면 빈속을 보호하면서 먹을 수 있어 좋습니다. 세 번째는 파인애플 식초로 만들어 먹으면 당뇨병 관리와 체중 감량에 좋은데요. 만드는 방법으로는 설탕을 넣을 경우 파인애플, 식초, 설탕을 1대1대1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좀 더 건강하게 만들고 싶다면 설탕 없이도 만들 수 있는데요. 설탕을 빼고 파인애플과 식초를 1대1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만들 때는 브로멜라인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심지를 꼭 넣어서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식초의 아세트산은 당뇨병 혈당 관리에 좋다고 여러 번 언급을 했는데요. 파인애플을 식초로 만들어 물 1컵에 식초 1스푼을 희석해 마신다면 체중 감량뿐 아니라 당뇨병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파인애플의 효능과 건강하게 먹는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소화기 건강과 체중 감량, 염증 감소, 심혈관 질환 예방에 좋은 효능을 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식단에 포함시켜 섭취한다면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나 당뇨병이 있어 드시게 된다면 절대로 많이 먹으면 안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도움이 되었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